3분기 실적 총정리, 4분기 전망은. 자, 외국인 수급이 연속성 있게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7일부터 시작해갖고 오늘까지 9거래일 동안 연속 순매도가 이제 외국계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9거래일 동안 누적 순매도 규모가 1조 원을 넘어서고 있어요. 뭐 MSCI 중국 A주 편입을 위한 기계적인 패시브 매도 물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기업 실적이 좋아지면은 시차를 두고 액티브 수급이 유입되면서 지수는 다시 상승하게 된다 이런 어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실적이라는 거죠. 주가의 어떤 결정 변수는 실적인데 이제까지 3분기 실적 성과 어떻게 전개됐는지 총정리를 누군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미래 실적까지 누군가는 전망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어떤 굵직한 이야기를 기부신 파트너께서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자, 일단 3분기 실적을 한번 제가 총 정리를 한번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579사에 579개 회사의 실적이 집계가 된 부분들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금융업종은 제외를 하기 때문에 금융업종의 실적은 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약 900개사 정도의 실적을 총 정리를 좀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코스피의 3분기까지의 누적 실적을 보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총 82조 1,610억 원의 돈을 영업이익으로 우리 코스피의 주요 기업들이 벌어들였습니다. 굉장히 많이 벌어들였죠. 82조라면. 그런데 작년에 3분기까지의 누적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 한 38.77% 정도 감소한 수치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약 38% 정도 줄었다라는 거고 그로 인해서 주가들도 역시 같이 좀 조정을 좀 받은 그런 모습이었었죠. 그런데 재밌는 모습을 하나 좀 보게 되면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제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부분들이 워낙 막강하게 포지션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 실적을 제외하고 나서 한번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을 제외하고서 코스피의 577개사 그런 그 3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영업이익이 59조 716억.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15% 정도 감소한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영업이익은 38% 정도 줄었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 나머지 상장사들의 이익은 15%밖에 줄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봤을 땐 이미 실적 부진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에 충분히 지금 반영이 됐다라고 봐도 무방한 정도의 수준이 일단 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4분기 이후의 흐름들은 아마도 3분기가 거의 실적의 바닥을 찍고 나서 4분기부터는 점차적으로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중에 하나고요. 그 근거로 좀 보게 된다면 일단은 금리가 저금리 기조가 유지가 좀 되고 있고요. 글로벌 이 경기 자체가 크게 둔화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렇다고 뭐 아주 우리나라의 화랑은 아닙니다만 크게 둔화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기 때문에 반도체 쪽만 살아나 준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코스피 주요 기업들의 실적들은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매우 좀 높아 보이는 흐름이라서 지금 현재 코스피의 주가도 2150선 위에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들이 미리 선반영돼서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는 흐름들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3분기 누적 실적이 약 900개사 정도를 집계를 해보니까 영업이익이 7조 1,000억이에요. 그래서 코스닥은 뭐 놀랍게도 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늘었어요. 2.69% 정도 지금 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왜 이 실적을 총 정리하냐면요. 지금 3분기, 4분기 이제 3분기 끝나고 4분기 들어가는 데 있어 잠깐 이슈의 공백기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이게 이제 11월 달부터 12월 초까지 이슈 공백기인데 이 이슈 공백기에는 실적이 좋은 회사들이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좋게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뭐 대형주든 중소형주든을 포함해서 주가 흐름이 꾸준하게 좋아지는 모습들이 보이는 종목들 중에 대부분 공통점을 좀 찾아본다면 물론 뭐 정치 테마주나 이런 종목들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인 그런 부분으로 돌아와서 주가의 실적이 크게 호전되어 있는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볼 수 있는 흐름들이거든요.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실적 호전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귀담아서 들어놓으신다면 남은 11월, 그다음에 12월에 아주 좋은 성과를 올리실 수 있을 거다. 저는 이렇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신흥국 지수, MSCI 신흥국 지수 내에서 한국의 이익 기여도가 13%를 살짝 상회하는데
MSCI 신흥국 지수 내에서의 한국 비중은 12%대 근처거든요. 그래서 이익의 기여에 비해서 외국인들이 좀 비중을 좀 덜 싣고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거를 좀 기억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순이익, 뭐 컨센서스를 보니까 올해는 작년보다 30% 이상 주당 순이익이 감소하지만 내년에는 20% 이상 증가한다라는 추정치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속 적자를 보고 있는 코스닥 소형주들은 각별한 투자주의가 필요합니다. 내년엔 또 이제 또 외부 감사 시즌이 또 도래하니까 그 내년 1분기 외부 감사 시즌 도래를 앞두고 각별한 투자주의가 필요한 종목군들 강수 파트너께서 좀 이야기해 주시죠. 네, 일단은 이제 요맘때가 되면 내년 1분기 정도 3월 달쯤 되면 항상 요게 이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의 흐름들이 미중 무역 분쟁부터 시작해서 수출을 주로 이루고 있는 우리나라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디램 가격 하락으로 실적이 바닥을 쳤었는데요. 일단 회복될 수 있고 3, 4분기가 바닥론이라는 것은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탑픽 종목이 일단은 실적이 우상향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이 조금 더 녹록해지고 완화된다라면 글로벌 시장의 어떤 실적들도 흐름 경기들도 좋아질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면 종목들이 IT 종목을 비롯해서 바닥권에서 아주 완전히 우상향되면서 회복되고 있는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의를 해야 될 시기, 여러분들이 이제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에는 4개년도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하게 되게 되면 이게 5년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상장 폐지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는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떤 연속적인 영업 손실로 인해서 관리 종목 또는 상장 폐지 우려를 면할 수는 있지만 코스닥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아주 굉장한 데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왜 시즌이 됐을 때 우리가 왜 성적표를 보면 아이들이 성적표를 잘 받아오면 부모님이 얘기를 안 해도 먼저 이렇게 내놓는데 성적이 안 나오면 엄마가 달라고 할 때까지 안 내잖아요. 그래서 그 시즌이 됐을 때에 감사 보고서가 실적 보고서, 사업 보고서가 나오지 않는다라면 분명히 투자 유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런 기업들을 이렇게 본다라면 내추럴 엔톡텍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국순당, 알톤 스포츠, 또 얼마 전에 상가 갔던 스카이문 테크놀로지, 이게 수능을 앞두고 스카이문이라고 해서 상한가를 갔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긴 했었는데, 아무튼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신저가 부근 또 이런 흐름으로 나오면서 급등을 했더라도 스카이문 같은 경우는 2번 연속 상한가를 갔었지만 이런 종목들은 접근을 안 하시는 게 좋고요.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 4년 연속 영업 적자에다가 또한 3분기 같은 경우에 그러면 흑자로 전환이 됐어야지만 3분기 흑자 전환이 돼야지만 올해는 적자를 면할 수가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도 적자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당연히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혹여나 이제 이렇게 12월 또 코스닥 주의 물량주의보가 생기고 또한 이 감사 시즌이 되고 할 때에는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본인들이 보유한 종목에 있어서 영업이익을 한번 쭉 보시면서 너무 영업 손실이 적자의 흐름을 계속 보이고 있다라면 분명히 투자 유의 어느 정도 나왔을 때는 좀 매도를 하시거나 이런 기간에는 좀 조심을 하시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내년 11월에는 미국 대선이 있고 이제 내년 상반기 중으로 미중 무역 긴장이 추가적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현재 전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과 한국의 경기도 내년에는 의미 있게 바닥 찍고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원화, 위안화 같은 신흥통화 가치가 이제 강세 전환되면서 증시는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면서 뭐 2,300 혹은 2,400포인트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인데, 그 송강종 파트너는 이런 전망에 대해서 과연 공감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네. 내년도 실적 전망을 하면서 어떤 업종에 붙어야 우리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지까지 네네.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일단 3분기를 지나면서 바닥을 치는 것 같아요. 지금 3분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단기 순이익이 한 50% 정도 감익이 됐기 때문에 어차피 백조는 좀 물 건너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4분기는 이제 바닥론이 솔솔 고개를 들고 있죠. 물론 삼성전자 실적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 IM 부분에서 이제 플래그십 스마트폰이 일단은 나오지가 않죠. 그리고 뭐 LCD도 라인이 전환이 되고 또 판매 가격도 좀 하락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북미권이나 중화권에서 OLED 문량도 감소하게 되면 아마 삼성전자 실적은 그닥 좋지는 않을 거예요. 대신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디램 스팟 가격이 한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이제 이게 좀 턴어라운드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바닥은 쳤다. 뭐 이런 데는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연초에 얼마만큼 좋은 실적이 나오느냐 이제 여기에 따라서 좀 더 뭐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지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일단 바닥을 쳤고 우리 시장도 바닥을 쳤고 이제 뭐 연간 기준으로 보면 한 100조 원을 이제 넘어서면서 뭔가 실적이 좀 가시화된다면 그때 뭐 2분기 때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좋은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저 자동차가 전차 중에서 IT가 안 가면 또 자동차 쪽에서 또 방어를 좀 해주죠. 근데 지금 자동차 쪽에서는 신차 출시 기대감이 좀 많이 앞서죠. 그래서 그랜저나 이번에 이제 GV80 나오죠. 그리고 기아차에서는 K5 이렇게 나오는데 신차 출시 기대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실적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약간 좀 안 좋다 하더라도 뭐 무난하게 4분기 그리고 내년으로 이제 좋은 흐름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그래도 IT 기업들 그리고 바이오 기업들이 선전을 해줬잖아요. 이런 흐름은 올해도 4분기 그리고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근데 좀 긍정적인 게 뭐냐면 저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번 4분기 때는 뭐 영업이익이 한 80% 이상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거든요. 뭐 트룩시마나 또 램시마 현지에서 판매하는 거 이게 매출이 좀 늘어나면서 이제 영업이익이 좀 좋아지는 이런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다. 단지 뭐 이게 4분기 때 바로 좋아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 바닥론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정부가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나 뭐 글로벌 시장의 우호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시장은 뭐 내년에 가면 좋아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미국 연준이 올해 금리 3번 내렸습니다. 0.25%씩 3번 내렸으니까 0.75% 내린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1.5에서 1.75%인데 자, 그리고 또 연준에서 또 채권까지 매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유동성이 올해보다 내년이 더 이제 풍부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고 있는데 때마침 대한민국 그 예년도 예상 기업 실적이 올해보다 주당 순이익 기준으로 20% 이상 증가한다는 지금 전망치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은 외국인들이 과연 어떤 업종과 어떤 종목을 열심히 사면서 내년도에 어떤 스타 종목이 탄생될지 제일 궁금하잖아요,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김우신 파트너께서 전망해 주시죠.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지를 못하고 있어서 그렇지 풍부한 유동성이 지금 항상 대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글로벌 유동성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주식 자산 매입을 촉발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로 좀 작용이 좀 되고 있는 거죠. 미국 증시가 10년 동안 올랐습니다. 우리 증시는 지금 거기에 비하면은 크게 못 올랐는데 이제는 패러다임이 좀 바뀔 때도 되어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자금이 이 풍부한 유동성이 계속적으로 강한 시장 쪽으로만 유입이 되는 흐름들이 이어져 왔는데 앞으로는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오르지 못했던 우리 임종혁 MC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시장 같이 저평가돼 있고 그다음에 이익 전망치가 상향되고 있는 그런 나라 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라는 그런 시점들. 어차피 글로벌 자금들 분산 투자해서 싼 자금 쪽을 찾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놓고 본다라면은 일단은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여전히 매우 싼 글로벌 IT 기업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단 이익이 그러니까 이익 감소세가 이제는 이제 둔화되고 이 회복세가 이루어진다라면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그런 종목들의 글로벌 자금이 집중적으로 들어온다면 주가 흐름은 지금보다 상당히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아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IT 섹터의 두 쌍두마차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여전히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서서 우리 송관정 파트너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 바이오 쪽에서도 역시 R&D 프리미엄이 있는 종목들, 즉 연구 개발, 임상을 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한번 투자자들이 아뜨하고서 한번 색안경을 끼고 보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앞서서 또 짚어주셨던 것처럼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들 역시 BT로 잘 봐야 되는 종목들이에요. 외부에서 외국인 자금이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살 수 있는 종목들은 실적에 기반한 대한민국 대표 주식이다라는 것을 염두를 해두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일예로 삼성전자가 지금 52조, 최근 1년 동안의 신고가를 계속 경신해주고 있는 모습,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모든 악재를 다 이겨내고 지금 40만 원대에 진입을 하고 있는 모습, 이런 부분들은 향후 이런 주식들이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를 미리 예고해주는 지금 예고편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미국 통상마찰 리스크 우려가 이제 감소를 하고
글로벌 제조업 경기가 이제 의미 있는 확장 국면으로 이제 재진입을 하게 되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경기 지표도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상승하고 있고 재고 순환 지표가 지금 바닥 찍고 터닝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어떤 그 거시경제 변수 환경 속에서 가문수 파트너는 어떤 업종과 어떤 종목에 집중해야 시장을 이길 거라고 생각하세요? 자, 일단은 지금 먹거리는 현재 계속 IT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우리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분석을 했지만 IT와 BT가 투톱을 이루고 갈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BT,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R&D 연구개발에 대한 어떤 시너지가 있는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큰 기업들을 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가주나 그리고 또 이제 내년 초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고 또 암 임상학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초점을 맞춘 바이오 종목들과 그다음에 IT는 꼭 쥐고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시면 5G가 올해 큰 대세를 이루고 난 이후에 주가 조정을 크게 받았고요. 이 5G를 대신해서 거기에서 나온 차이 실현 물량들,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물량들이 지금 유입이 되고 있는 것들이 바로 IT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테마주의 흐름들은 그냥 간간히 작은 자금으로 개인들의 자금으로 갖고 움직이는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지금 보는 관점에서는 이런 옵트론텍 같은 종목들도 보시면 지금 최근 바닥에서 3분기 매출액이 651억 가량 그리고 영업이익이 59억 가량을 기록하면서 정년 동기 대비보다 80% 70% 이상을 크게 급등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닥권에서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눈여겨보셔야 될 것들 일단 폴더블폰 관련주들 눈여겨보시고 그리고 OLED 꼭 보시라는 말씀드리겠고요. OLED 중에서도 AP 시스템이라든지 덕산네오룩스 소재주들 쪽으로 보시면 좋겠고 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OLED에 대한 이 증가 사이클의 진입, 매출 증가의 사이클의 진입도 하고 있고 또한 글로벌 자동차 업체의 전기차 경쟁으로 인해서 2020년도에 전기차용 배터리 부분에서도 흑자가 전환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보시면서 저는 지금도 이제 IT 섹터 말씀드리면 OLED 그리고 폴더블폰 소재주들 그리고 2차 전지 소재도 마찬가지로 보시는 전략들과 또 미래 먹거리라고 삼성에서 얘기한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끝으로 송강종 파트너에게 좀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미중 무역 협상 긴장이 해소되면 과연 지수는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지 그리고 지수 상승을 전망한다면 지금 현재 11월 MSCI 중국 A주 비중 확대 물량 때문에 지금 패시브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지수 조정 구간에서 어떤 업종과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될지까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지수는 바로 못 갑니다. 우리 시장이 이제 중요한 어떤 지수대를 돌파하려면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12월 달에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 달 넘어가고 내년 정도 되면 이제 좀 더 좋아질 것 같은데 이번 바닥을 치고 저는 우리 코스피가 이제 조정을 좀 마무리했기 때문에 한번 내년과 후반 정도나 이럴 때는 이제 폭발적인 랠리도 가능한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연초에는 뭐 IT 대형주는 주로 이제 SK 하이닉스 쪽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SK 하이닉스 쪽이나 이쪽을 좀 보시고 그다음 OLED 장비 업체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내년에 5G 폰들이 이제 상당히 좀 큰 폭으로 늘어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OLED 패널 탑재는 기본적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이쪽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크게 봤을 때는 정유화학 특히 정유 쪽하고 조선 쪽을 좀 더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IMO 2020 이제 환경 규제 때문인데 IMO 2020 환경 규제를 하게 되면 이제 고도화 설비가 있는 우리 정유업체들이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이익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 부분하고 이제 조선주 쪽은 이따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 뭐 조선주 쪽은 바닥을 치고 제2의 이제 화랑기를 접어드는 그런 구간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